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볼 주제, 바로 프로젝트 리츠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어쩌면 우리 도시의 스카이라인 자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금융도구라고 할 수 있죠. 궁금하시죠?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요즘 도심 지나가다 보면 이런 모습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그쵸? 공사는 시작했는데 저 거대한 크레인은 그냥 멈춰 서 있는. 대체 왜 저러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의 시작점입니다. 네, 저 멈춰서 있는 크레인 뒤에는요, 사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해결책을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문제부터 제대로 알아야겠죠? 지금 우리 부동산 개발 시장이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단어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리가 흔히 PF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수십 년 동안 정말 큰 건물 짓고 개발 사업할 때 돈을 대주는 뭐랄까 핵심적인 자금줄 역할을 해왔거든요. 근데 바로 이 전통적인 방식이 지금 꽉 막혀버린 겁니다. 이게 그냥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퍼펙트 스톰처럼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상황이거든요. 한번 개발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돈 빌리는 이자는 계속 오르죠. 근데 은행 문턱은 또 엄청 높아졌어요. 대출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철근, 시멘트 값 같은 원자재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이러니 뭐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압력솥 안에 갇힌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렇게 자금줄이 꽉 막혀버리면 그냥 건물 하나 못 짓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당장 우리가 살 집 공급이 줄어들고 건설 현장 일자리가 사라지고 이게 도미노처럼 번져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뚝 떨어뜨리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뭔가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구나 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점은 충분히 알았으니까요. 이 꽉 막힌 상황을 뚫어줄 해결사,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만나봐야겠죠? 그 이름은 바로 프로젝트 리츠입니다. 프로젝트 리츠,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개념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특정 건설 프로젝트 하나만 보고 투자하는 펀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사람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어떤 건물, 바로 그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는 거죠. 정말 혁신적인 방식 아닌가요? 그럼 이게 기존 PF랑은 뭐가 그렇게 다를까요?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실 텐데요. 기존 PF가 소수의 은행이나 증권사, 그러니까 큰 손들만 참여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프로젝트 리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어떤 멋진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 크라우드 펀딩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일반 투자자들이 소액으로 직접 부동산 개발에 참여하는 겁니다. 당연히 위험은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고 기회는 더 많은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겠죠. 좋아요. 이 부동산판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의 돈이 어떻게 벽돌이 되고 건물이 되는지 그 전체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과정은 아주 명확한데요. 하나의 사이클을 그립니다. 자, 첫 번째 단계, 우리 같은 일반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 괜찮겠다 하고 돈을 모읍니다. 두 번째, 이 모인 돈이 자금이 부족해서 멈춰있던 바로 그 프로젝트에 수혈되는 거죠. 그럼 세 번째, 드디어 멈췄던 크레인이 움직이고 건물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건물이 다 지어지면 이걸 팔거나 세를 줘서 수익을 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렇게 생긴 수익을 맨 처음 투자했던 우리 투자자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아주 깔끔하죠? 자, 그럼 이제 시야를 한번 확 넓혀보겠습니다. 프로젝트 하나가 자금을 받아서 완성된다. 이게 단순히 거기서 끝나는 이야기일까요? 아니죠. 이 새로운 모델이 우리 사회 전체에 어떤 나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파급 효과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파급 효과 정말 대단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당장 멈춰있던 건설 현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하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주택이나 상가 공급도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도 예전에는 쳐다도 못 봤던 대규모 부동산 개발에 투자할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겁니다. 이런 움직임들이 모이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안정되고 당연히 일자리도 늘고
경제 성장에 큰 힘이 될 수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선순환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누가 제일 이득을 보냐고요? 이 그림을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사실상 관련된 모두가 이익을 보는 구조예요. 우리 같은 투자자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얻어서 좋고, 개발사는 목말라 했던 자금을 구해서 좋고요. 또 경제 전체로 보면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생기니 좋고, 사회 전체로 보면 부족했던 주택 공급이 늘어나니까 좋은 거죠. 정말 모두가 이기는 윈윈 게임이 될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문장이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기회를 짓는 것이다. 정말 그렇죠? 그냥 돈 버는 금융상품,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회 전체에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는 판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 들어보면 장점만 가득한 것 같잖아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모든 새로운 시도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 프로젝트 리치 역시 만능 해결책은 아니고요. 이 멋진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려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이게 과연 만병통치약일까? 모든 장점만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균형 잡힌 시각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만만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 수많은 소액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걸 위한 촘촘한 법과 제도가 필요하겠죠. 또 저기다 내 소중한 돈을 맡겨도 진짜 괜찮을까? 하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는 것도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개발 사업에는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모든 정보는 투명하게 공개될 건지, 이런 현실적인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프로젝트 리츠라는 모델이 우리들의 작은 돈이 모여서 멈춰있던 경제를 다시 움직이게 하는 실물 경제를 직접 성장시키는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과연 이 프로젝트 리츠라는 새로운 도구가 우리 도시의 풍경을 완전히 새롭게 그려나갈 게임 체인저가 될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의 급한 불만 끄는 임시 방편에 그치게 될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